안녕하십니까, 지와TV. 오늘은 신앙인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시간, 영적 기상도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 소개하기 전에 이제 나와주신 두 분 먼저 소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영적 기상도란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동규 목사님과의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동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믿음방패 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우리 함용식 형제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함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동규 목사님과 대담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동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또 목사님의 시선으로 봤던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만 듣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동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프로그램을 좀 갖게 됐고요.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번씩 좀 세상적인 이슈들, 시사적인 이슈들 한 두 개나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동규 목사님의 또 어떤 목사님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 이슈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믿음방패 채널 운영하시는 우리 함영식 형제님도 굉장히 좀 신앙에 깊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셔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두 분들의 이야기와 또 제가 또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들과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시간을 갖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좀 많은 부족함들이 있을 텐데 좀 양해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먼저 녹화를 했었는데 1회를 제가 음성을 세팅을 잘못해서 좀 다시 녹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회인데요.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1회니까 또 우리 시작하는 마음을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영적 기상도 우리 일기 예배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한 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를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 지환 형제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첫 방송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여튼간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깊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시 형제님도. 저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고요.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이제 최근 1년간 있었던 정치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분석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대담을 갖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 개천절 때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차벽을 통해서 아예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일이 있었고 이 오늘 녹화하는 날도 이제 휴일이어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자동차로 완벽한 이 산성을 만들어서 재앙산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예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문재인은 왜 차벽을 설치하는 선택을 했을까? 왜 원천 봉쇄를 해야 됐을까?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용식 현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문재인이 광화문에 다 300대, 400대 경찰차 버스들을 대동해서 차벽을 쳤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오버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사람 실제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 차벽을 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 감정만 안 좋아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야,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광경이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이런 보수 우파 요쪽 국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굉장히 오버했다. 근데 네. 왜 오버를 했냐면은, 본인이 죄 지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네, 본인이 죄 지은 게 너무 많으니까 실제 광화문에 그렇게 뭐 많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집회하려고 본인이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그냥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질문이 차벽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네. 뭐 잃었죠. 네. 이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거는.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네. 보여주는 그런 본인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타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좌파 언론들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저런 차벽을 쌓았던 거는 그때 민주노총에서 너무 과격한 네. 폭력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지 않으면 경찰들이 다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사실 지난 광화문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역대 우파 집회에서 폭력 시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뭘 얻었냐? 우리 지금 용식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얻은 게 없다. 우리가 무슨 청와대를 때려부시는 그런 성향의 집회가 아니었잖아요. 우파 집회가.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우군이었던 좌파 언론들까지도 비판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만 있다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차벽을 설치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선은 저는 심리적으로 네. 문재인 자신이 네. 자기 마음에 차벽을 설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강화문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네네. 자기 마음에 네. 차벽을 이미 설치를 했어요. 네네.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문재인 씨가 네. 만약에 기자의 질문에 만약에 국민들이 네. 대통령에게 항의를 한다든가 네네. 원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네. 뭐라 그랬냐면 강화문에 네. 나와서 네. 끝장 토론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 놓고 차벽을 설치해 버렸어요. 네. 강화문에 나올 의지가 없는 거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네. 아예 그 소리 자체를 듣기 싫다라는 거죠. 네네. 그 전에 3.1절에도 그랬고 8.15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개천절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놀란 거죠. 네.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네. 그 두려움 때문에 네. 차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네. 예. 본인도 그게 잘못된 거 알고 헌법에 위반되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네네. 근데 본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은 총 동원해가지고 네. 지금 사벽을 설치했는데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도 경찰관 정경 애들을 착출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제주도요? 제주도에서요. 아. 인원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 8.15 때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전세버스를 다 못 빌리게 해놨잖아요. 네네네. 그 못 빌리게 한 전세버스를 경찰이 빌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직접 눈으로 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벽을 세우느라고 경찰차가 다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막상 쉴 곳이 없으니까 전세 버스를 네. 대여를 해서 거기다 세워놓고 경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 보신 거잖아요. 제가 직접 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탈 전세버스는 뺏어가지고 예. 시위에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네. 시위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합법적인 발언권. 발언을 하는 거지. 네. 1인 시위잖아요. 이게 네, 집회죠. 네. 집회를 막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웃기는 일이고 문재인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네네. 예. 없는 거죠. 차벽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아까 우리 함명식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굳이 얻은 거라고 따진다고 하면은 네. 자기 직권에 대한 그 기간을 좀 연장시켰다. 그렇죠. 네. 예. 직권에 대한
기간을 좀 연장시켰다. 그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인데 네네. 그 시한부 정권에 대해서 네. 조금 연장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네. 그리고 잃은 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네. 문재인이 차벽을 설치해서 잃은 것은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잃어버린 거고 네네. 그 정권의 정당성을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네네. 너무 큰 거를 잃었어요. 네. 그리고 세계 언론에서 네. 지금 한결같이 떠드는 게 이건 독재적인 네. 정치로 네. 가고 있다라고 네. 세계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네. 이거 타임지에다가 이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그렇죠. 올해의 사진 딱 네. 붙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네. 딱 차벽 설치되어 있는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는 네. 뭐 50 때도 없었던 일이죠, 사실. 그렇죠. 예, 50 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같은 이거 만행이에요. 네네. 이거는 국민의 통행권부터 시작해서 네.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네. 묵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겁을 먹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경찰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할 때 숨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니까 범인을 알아보고 불신 검문하기보다는 불신 검문이라는 걸 세워놓으면 숨는 사람이 일단은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비록 광화문에 차벽이 설치가 됐지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용시 형제님 말씀하신 그 마음의 벽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숨은 거죠. 목사님이. 아, 목사님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 벽 안에 숨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범인이냐? 숨고 싶은 사람이 범인인 거죠. 그 안에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는 어떤 확증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볼 때 얻은 것과 잃은 것 생각했을 때 딱 떠올랐던 게 이제 얻은 것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마음의 위로 자기 두려운 마음, 사람들과 모였을 때 막 심장 덜컹덜컹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를 하루는 넘어간 거죠. 막 모여있으면 막 저 사람들 이 청와대 부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좀 위로받았다 하루.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경찰들이 그 고생을 했다라는 그게 하나 얻은 것 같고 잃은 거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다시는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렇죠. 예, 이제 우파 정권이 됐을 때, 진짜 막, 또 막 강목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나왔을 때, 이 차벽 세워놓으면, 이제 좌파에서 그거를 비난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우파 정권을 가지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차벽 세워서 불법 시위를 막으실 수 있게 됐다. 그게 굉장히 크게 잃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자, 차벽 사태,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집회를, 꾸려 나가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용심대 아니 뭐 집회 나가야 할 길이 뭐 네. 집회 일단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집회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아니 저는 뭐 이거 집회하기가 쉬워졌다 힘들어졌다 우리가 집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네. 아니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가는 게 너무 뻔히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은 일단 4.15 부정선거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네, 뭐죠? 네. 사모펀드 그 옵티머스하고 라인 펀드 그거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터트리고 있잖아요. 네, 네, 법정에 나와서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네.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강기정에게 줬다더라. 뭐 네.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은 죄가 워낙에 많으니까 문재인도 지가 겁이 나서 네.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사형장에 끌려가겠구나. 네, 네. 겁이 나니까 본인도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계속 터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네, 맞습니다. 예. 이 잠잠해진다 싶으면은 이제 그 누구야 김경재 총재 집어넣고 그러니까요.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 집어넣었으니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싶으니까 사모펀드에서 지금 또 터져 나오고. 청와대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 사모펀드 거기에 네. 그 고위층들이 이건 뭐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뭐 네, 네, 네. 말할 수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뭐 집회도 뭐 계속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상관없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동규 목사님 좀. 우선 차벽 사태 이후 집회가 나가야 할 길 네.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는데 네. 우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회 신고를 지금 유독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데가 그 어디입니까?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네, 네. 광화문
바로 앞을 통과하면은 경복궁이죠. 네네. 경복궁 바로 뒤가 청와대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강화문 바로 옆에 총리 공간이 또 있죠. 네네네. 총리 그 업무 보는 곳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또 촛불 혁명이 예전에는 촛불 혁명이라 그러죠. 네네. 촛불이 어디서 일어났죠? 광화문에서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촛불 시위를 해서 네. 정권을 지금 탈취해 간 거잖아요. 네네. 불법적으로. 네. 그 자리에서 자기 정권이 또 위기가 처하니까 광화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광화문에 대해서 네. 모든 집회 신고를 광화문에 대해서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꼭 광화문에 모일 필요는 없어요. 서울역에서 모여도 그렇죠. 돼요. 아, 그렇죠. 네네. 예. 서울역에서 모여도 되고요. 예. 종각 앞에서도 모여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집회를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차벽을 또 얘네 칠 아. 거죠? 정말 그러면은 좋은 강화문에서 네. 치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네네. 서울역에서 예, 대규모로 모일 테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종각에서 대규모로 모일 테니까. 아, 맞습니다. 네네. 우리는 또 신촌에서 대규모로 모일 테니까. 예,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은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광화문만 차벽을 설치하고 네네. 나머지 공간들은 못 쳐요. 네네네. 맞습니다. 얘는 광화문에다가 차벽 설치하라 그러고 네. 집회 신고는 광화문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안 하면은 얘네 또 차벽을 또 설치를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광화문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회 네. 신고도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예. 어떤 보수 단체는 광화문에서 하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서울역에서 다 모이겠다.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서울역에서 모이면 돼요. 네. 너무 비밀 전략을 다 공개하신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알아도 못 예. 막아요. 이거 왜냐면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이동규 목사님께서 요번에 연합교회를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하려는 공무원들과 대응하면서 저도 옆에서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공무원들은 느려요. 선택 결정하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지금 이동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동을 하는 거죠. 광화문을 막으면 서울역과 명동과 탑골공원 뭐 이런 데를 그렇죠. 세 군데를 정해서 그러니까 포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명동을 신고를 내잖아요. 명동을 닫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보셨잖아요. 명동에 사람이 넘쳐났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과 명동과 이 이제 탑골공원 거기 이제 낙원상가 있는데 거기도 네. 공간이 넓거든요. 거기 세 군데서 모여서 그럼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인력이 거기를 다 막을 수는 없거든 경찰이. 못 막죠. 그럼 광화문에 막은 거를 빼면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광화문에서 다시 모이면 다시 빠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물론 이제 뭐 다음 집회가 언제 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저런 식으로 차벽을 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의 대안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요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우파분들에 의해서 이런 운동들 그러니까 이게 홍콩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홍콩에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막으면 또 젊은이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막 트위터로 막 연결해가지고 장소를 막 약간 게릴라전처럼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우리 지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저 우파에서 집회를 할 때 유리한 게 뭐냐면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버를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그렇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가 이제 통제가 됐으면은 네. 그럼 다음 장소에서 모이자. 네네. 공지 다 띄우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집회를 꼭 우리가 광화문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선 네. 광화문은 고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해놓고 네네. 광화문에 차벽 설치할 거면 설치해라. 네네. 우리는 서울역에서 대규모로 모일 거다. 네네. 예. 그러면 얘네 또 이제 서울역에도 또 집회 못 한다 그러죠. 또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뭐 강남에 모여도 강남에서 모일 거다, 신촌에서 그렇죠. 모일 거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집회 신고를 다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네. 똑같은 단체가 네. 두 군데, 세 군데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난 8.15 집회 때 나오셨던 분들의 숫자라면 경찰들이 포위가 돼요, 그러면. 그렇죠. 광화문 안에 갇혀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길 큰 게 몇 개만 딱 막으면 경찰들 아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예. 밤새 농성하면 경찰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청와대를 좀 위협하기 위해서는 네, 효자동에서 모여도 됩니다. 그렇죠. 네네. 효자동 그 북악터널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네네. 효자동에서 집회 신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차벽 사태 이후에 집회가 나가 있기는 네. 저는 이 방법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유튜브 연합회에 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목사님께서 네. 이 차벽 사태에 나타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사탄의 전략 같은 경우는 담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고요. 주님은 담을 예. 허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원수 마귀는 담을 쌓는 일을 해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벽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담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과 그 대통령 사이에 담을 만드는 거고 네, 네. 국민과 정부 사이에 담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흔히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차로 그냥 담을 막았구나 생각하지만 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나라에 담을 싸서 네, 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하나가 되지 못하게 원수마귀가 담을 싸서 네. 국민과 국민 사이, 국민과 정부 사이 네. 이렇게 담을 싸서 불신을 일으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전략이 아닌가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요 차벽을 통해서 본 영적 기상도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